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9월 3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드에서는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죠.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대전은요?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거 한참 된 얘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5시엔 대전함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상황이기도 한데요. 6.25 한국전쟁 때 대전 산내 곤룡골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 이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이나 유해 발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이런 와중에 전주시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주 형무소 재소자 1000여 명에 대한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대전은요가 그런 의미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대전은요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대전 상황을 물어보면서 대전은요 해서 당시 이 바람이 네네. 그 당시에 여당이었죠. 네네. 예, 여당 바람이 불어서 시장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정치 언어를 가지고 대전의 예. 상황을 좀 풍자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유해 발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 얘기를 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과거 이제 참여정부 때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 이후 이제 거의 중단되었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런 중앙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은 좀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만 봐도 작년에 아산시에서 자치 예산을 편성해 설화산에 유해 발굴 사업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전주에서도 이번에 1억 3,343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희생자들이 안매당한 곳으로 추정되는 황방산 일대와 산정동 소리계제 두 곳에서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렇게 유해 발굴을 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중앙정부만 쳐다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근데 대전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전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 좀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산내 곤룡골에서 학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전시 차원의 노력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산내 곤룡골에 한국전쟁 당시에 희생당한 민간인들을 위한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계획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이 공원은 산내 곤룡골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모든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내 곤룡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았던 지자체와 정치권이 이 추모공원 조성지로 선정되니까 서로 이제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라며 언론에 홍보하고 사진 찍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좀 전형적인 숟가락 얹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 역시 중앙정부에서 이미 295억 원을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업이 상당히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유해 발굴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이런 추모공원 조성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관련 지자체가 좀 소극적이고 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전시나 대전 동구가 좀 자체 예산을 세워서 일단 유해 발굴이라도 좀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토지 보상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지나치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서 역대 어떤 대전시장도 이 산내 곤룡골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한 일도 없었습니다. 내년이면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기에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벌이겠죠. 총선 있는 내년에 분명 이 산내 곤룡골과 추모공원 관련 언급도 있을 텐데요. 이때 지역 정치권이 자신들이 노력했다, 꼭 이뤄내겠다 이런 등의 숟가락만 얹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진정성 있는 실질적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림의 떡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시가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대전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그 자전거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전 시민은 꼭 대전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라도 그 자전거 관련된 사고를 당하면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대전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거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이런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몇 년 된 사업이고요. 그 예. 꼭 대전이 아니더라도 대전 시민이면 다른 곳에서 타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근데 제가 며칠 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직접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신청을 했습니까? 우선은 그 사고 경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비 온 뒤라 좀 길이 미끄러웠는데 그 천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달리다가 그 일반 도로로 합류하기 연결된 그 오르막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르다 이제 입구에서 공사 차량이 주차되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당겼는데 그런데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그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무릎 쪽에 약간의 찰과상과 그 엄지발가락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엄지발가락에 약간의 골절이 좀 의심되기는 하지만 일단 좀 경과를 지켜보자 뭐 이런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는 많이 호전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네. 저도 그래서 이 대전 시민이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 연락을 해봤는데 보상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합니까? 우선 대전시가 홍보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그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죽거나 아니면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적 다툼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병원을 다녀온 뒤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근데 대전시에서는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제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라 하면서 보험사 번호만 이제 저한테 전해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업무 처리는 보험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충남도민 안전보험은 충남도에서 직접 관련 민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대전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담당자 하는 말이 치료비는 없고 그 사주 진단 이상일 경우면 위로금이 나온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비 실비 지급은 안 해준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주 이상이면 꽤 이제 심각한 그 부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해를 돕기 좀 비교를 해보면은 뭐 안화골절, 뇌진탕, 갈비뼈 골절 등이 당했을 때 이제 사주 진단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웬만큼 다쳐서는 보상을 받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겠죠. 위로금도 이제 사주 진단이면은 10만 원, 5주 20만 원 뭐 이렇게 해갖고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애초에 이런 안내가 잘 안 돼 있나요? 물론 이제 보도자료에는 이런 금액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너무 실제 사주 이상 진단을 나올 확률이 과연 얼마큼 되냐는 거죠. 그리고 뭐 사망할 확률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사망하면 1,300만 원, 후유장애하면 최대 1,300만 원. 이게 과연 이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자전거를 사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도움이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보이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좀 실제 이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대전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 PD가 이 내용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사고 당한 건 아니죠?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보상비를 못 받아서 그게 아쉬워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정 PD의 진심은 뭐 많은 분들이 듣는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4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사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착각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의 주택 가격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전으로 투기 수요가 물려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값은 오르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른 값만 올랐지 이제 실제 거래량은 많지 않아서 이런 게 이제 거품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대전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일정 가격 아래로는 집을 내놓지 말라는 공문을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전형적인 가격 담합행위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붙인 공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아파트는 녹지 공간 및 체육시설, 백화점과 대형마트, 도서관 및 금융기관, 각급 학교가 인접해 있고 또 이제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저평가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104제곱미터형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하면은 32평형은 그 4억 8천만 원 그리고 76제곱미터형 그러니까 이제 23평형은 3억 4천만 원 아래로 파는 걸 자제해달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32평형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 23평형은 1억 7,2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의 최저가 기준으로 최소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가량 높게 가격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주로 이런 가격 담합 행위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에서 뭐 행행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분명히 이건 불법 행위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그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그 부동산 질서를 혼란시키는 입주민 간의 그 담합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또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만약에 그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가격을 임의대로 높게 책정을 해버리면 그 집 없는 사람들은 더욱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그 내가 기여한 부분이 한 얼마나 될까요? 그 흔히 이제 집값이 오를 때는 이런 그 역세권 뭐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상권도 발달해 있고 인근에 학교도 많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따라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요건들이 그 내 돈이나 나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다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공공의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좋은 여건들이 마치 다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진흙 속의 진주로 정해봤습니다. 아,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100년 전통의 유성 장터가 있는 대전 유성구 장대 B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었죠. 예. 근데 최근 그 재개발 조합 측이 임시총회를 열고 그 서울 지역 업체인 유선과 진양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최종 설계 업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종 업체가 제시한 설계 계획에 유성 장터를 그 지하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재개발로 인해서 100년 전통의 유성 시장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 저희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터를 전통장을 지하에 설치한다 이런 안이 나왔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문수 재개발 추진 조합장은 저희 5시엔 대선함에도 출연해서 자신도 유성 지역 출신 원주민이라면서 유성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 더 좋아질 것이다. 유성 천변에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밝혔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조합이 선택한 재개발 계획을 좀 더 살펴보면 유성장은 그 지하에 아케이드형 상가 형태로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지하 상가 형태가 아니라 접지층을 통해 개방감을 줘서 자연 채광을 받게 할 것이므로 뭐 소음이나 먼지가 자연적으로 빠질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네, 근데 하지만 이곳은 평소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5일에 한 번씩 장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지하 주차장에다가 장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다 장터를 설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지하에 장터를 마련하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재개발 지역 1층엔 공원을 조성할 예정인데 이 공원 안에서의 상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 현실적으로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 재개발이 돼도 100년 전통의 유성 장터는 존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원래의 얘기였었는데 이렇게 되면 전혀 그 얘기가 지켜지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말은 자연 채광이 있어 개방감이 있고 전체 공간도 지금보다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말 그대로 지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문수 조합장이 하는 말, 하늘이 이어진 지하 공간에 5일장을 세워 성남 모란시장처럼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전시켜서 전국 유일하게 5일장과 온천이 연계되는 관광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이 왠지 좀 공허하게 들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수사는 화려한데, 예. 과연 지하 주차장으로 쓰는 장터에 누가 갈 것인가, 시민들이. 이거는 누가 봐도 해답은 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재개발 조합은 유성구청으로부터 사업 대행자 지정도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설계 업체부터 먼저 지정하는 재개발 조합을 보면서 정말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키워드가 진흙 속의 진주입니까? 바로 이문수 조합장이 했던 말 때문인데요. 이문수 조합장은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총회에서 장대 B구역은 그동안 5일장이란 진흙 속에 품어진 진주였다. 그 진주가 5일장이란 진흙을 거쳐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자라온 100년 넘게 이어온 전통장은 진흙이었고 땅은 그 속에 가려졌던 진주,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는 아파트 개발 사업은 다이아몬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철학을 가진 개발이 온갖 미사고를 갖다 붙이긴 했지만 결국 지하주차장에 전통장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전통장도 지키고 원주민들도 보호하고 동시에 외지인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자체가 어떤 행정 철학을 가져야 될지 유성구와 유성구청장의 향후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성구청장은 유성구민들의 선출된 자리임을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9월 5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에 대세난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진정성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지역인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업체의 유성기업이라고 있죠. 예. 이곳은 수년 넘게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유성기업 류시영 전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예. 유성기업은 대표적인 장기 노동쟁이 사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유성기업의 대표가 다시 또 구속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유성기업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회사 측에서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고 사측에게 유리한 제2노조를 만들었다가 이제 결국 법원으로부터 제2노조 설립을 취소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창조 컨설팅이라는 곳은 500여 명의 용역 이른바 깡패를 동원해서 인도에 있는 노조원들을 무면 운전자가 자동차로 덮쳐서 노조원 13명을 다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을 어겨가며 34명을 해고하고 수백 명을 출근 정지시켜 월급 없이 내쫓기도 하는 등 정말 문제가 많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 2017년 유시영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탄압을 위해 창조 컨설팅에 지급한 13억 원이 이제 회사 돈이었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게 배임 행위가 인정된다면서 법원은 류시영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고 합니다. 예.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성기업 측은 창조 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 교육비였기 때문에 대법원으로부터 적법 행위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이 사안으로 인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이중 처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이번 판결에 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번 판결은 그 노조 파괴를 위한 컨설팅이 부당 노동 행위인 만큼 그 회사 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그 관련 법적 분쟁도 잇따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간 유성기업 측은 그 창조 컨설팅을 통해 노조에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 용역들을 동원해서 폭행으로 인해 다친 분들도 많았었는데요. 그 모든 법적 분쟁을 떠나 그동안 자신들이 행해왔던 모습을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의 모습이 먼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아무리 그랬어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 지역 한 장애인 교육시설이 그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를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을 급식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용한 것을 이제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대신 인근 학교에서 급식 후 이제 남은 음식을 받아다가 학생들한테 제공했다고 합니다. 예. 이 받은 급식비는 다른 용도로 쓰고 이 음식은 다른 학교에서 남은 것을 갖다 썼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이곳은 원래 2007년부터 그 일반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된 그 장애인 교육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올해 초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시범 사업에 선정돼 그 지난 7월부터 이 해당 사업을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중 5개월간의 급식비로 총 7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급식업체와 그 720만 원을 주고 급식을 납품받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확인 결과 그 해당 급식업체는 이곳에 급식을 납품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 720만 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일단 급식업체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 해당 장애인 교육시설 대표가 그 통학하는 장애인들의 교통 지원비가 필요해 급식비를 그 교통비로 사용하고 싶다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법인카드로 결제를 받은 다음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이 교육기관에 이제 보내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제된 금액이 총 두 차례에 걸쳐서 23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99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144만 원을 결제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그 두 번째로 결제한 144만 원은 그 카드 승인 취소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급식을 위해 지원된 돈을 교통비로 썼다. 주장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어떻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당 교육시설 대표에게 직접 이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 해당 시설 대표는 그 등록된 장애 학생들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이곳까지 오는 교통비가 만만치 않다라면서 그 학생 1인당 그 보름치 교통비로 3만 원씩 총 33만 원을 지출했고 증빙 자료를 구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잘못된 일은 맞지만 그 개인적으로 유용한 거는 절대 없다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도가 그렇다면 좀 정당한 방법으로 또 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 그 해당 예산에서는 교통비 관련 항목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좀 불가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그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로 그 계약 관계를 맺은 것도 분명 잘못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비 논란인데요. 당초 프로그램 계획안에는 그 담임 교사가 모든 수업을 전담해야 하는데 이제 그게 그 분야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명부와 다르게 강사 운영을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관련된 그 강사비 전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기관 대표는 모든 잘못을 다 시인하며 그 관계 당국의 감사나 조사 혹은 사법 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장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방금 전 전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그동안 또 이제 기관 운영에 있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 행정기관뿐 아니라 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이 교육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더 안타까움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그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 지원된 돈을 그 본래의 목적대로 좀 철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를 보는 뉴스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